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큰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것은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연준이 그동안 이야기해왔었던 일시적인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투자 심리도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자, 최근에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곧버스를 또 열심히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투도 감소하고 있다. 자, 곧버스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 물론 빚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더 사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이제 빚내서 투자하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락 쪽에 베팅하자. 이런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며칠간 지금 줄줄이 내려가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뭐 이미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이유를 뭐 D램 반도체 가격의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런 이유가 맞는 것인지, 삼전 하이닉스의 급락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찌어찌 해서 만기일까지 왔습니다. 뭐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겠고, 내일이 되면 또 주말이죠.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장에서의 또 변동성 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어제까지가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말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담감, 이번 주까지는 재미없는 장세, 당분간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짠 하고서 좋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체 공휴일이 16일날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장이 지나가려면 이제 3일 연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일 연휴에다가 휴가 겹쳐있죠. 시장 불안하죠. 매수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종목을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 시장을 최대한 관망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 이유가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6%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딱 해줬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6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장 중반에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다 회복해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다우는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은 빠졌다가 막판에 회복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상황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그렇잖아요. 괜찮잖아요. 별일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쏟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미국 증시, 자, 상황들로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표 먼저 봐야 되겠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7월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표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4%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어떻게 됐느냐? 예상은 전월보다 0.5% 상승, 전년 대비 5.3%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구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난 6월달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CPI 지표가 0.9%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년 대비 5.4% 올라섰다라는 거. 그래서 전달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들었다.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금 안심하는 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보다도 전부 다 이제 증가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연준이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봐, 내가 일시적으로 그랬잖아. 어차피 증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 지금 올라가는 게 호들갑 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투자 심리의 안정, 네, 연준이 또 그렇게 얘기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좀 이제 극단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9월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버리고 10월에 테이퍼링 바로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준 위원도 있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빠르면 연말이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테이퍼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접종이 다 끝날 것 같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연말쯤 되면은 접종을 다 끝내갈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경기가 후퇴해야 될 명분이 없는 상태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말대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연준의 그런 행동들이 물가지표나 경제지표와 많이 관련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가지표가 이렇게 조금 주춤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뭔가 좀 여유를 조금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당화해주고 있다. 명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명분. 네,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도 하정우가 얘기하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있으면은 이게 정당화가 되는데 명분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기업들 실적 좋지 않냐? 경기 지표 좋지 않냐? 그럼 지금 주가 이만큼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뭔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 나빠요? 지금 경기 상황 아주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나요? 더 나빠졌나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연준의 전망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연준이 말하는 거 맞네. 네, 살아있네. 딱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주가가 지금처럼 되고 있는,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는, 또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 괜찮은 거다.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왜 안 하냐, 어쩌냐, 그런 것들, 긴축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이 이제는 정당화가 되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장 상황만 보면 나쁜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만기일 지나고 단기적 변수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부분에서의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조금 더 늦어진다면 내일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주만 좀 잘 버티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곧버스를 담고 비투도 감소했다. 시들해진 동학개미. 근데 이 뉴스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동학개미 지금 없어요.
네,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고 쓰고 가로 열고 주린이 이렇게 딱 해놓고 가로 닫으면 딱 맞아요. 동학개미는 2020년도가 아니죠. 작년 코로나 시점에서 초반 3, 4월부터 시작해서 쫙 치고 올라갔었던 사람들이 동학개미고요. 지금은 주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와 주린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동학개미는 아시죠?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어도 어쭈 팔았어?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동학개미. 그 뭉침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수익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해가지고 대형주 상승에 편승한 사람들이에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동학개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투자자예요. 네, 그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만 흔들어대면 확 흩어지는 그런 형태, 약간 쌀아기 눈 같은, 한방눈 아니고요. 쌀아기 눈 같은,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매매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상황을 계속 보면 지금 개인들 매수 상위 1위, 지금 지난주에 매수 상위 1위가 고버스랍니다. 주가 떨어질 때마다 고버스 쪽을 많이 매수를 하시던데 이거 수익 잘 안 나요. 네, 수익 잘 안 나니까 여러분들 고버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장인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될 때, 그럴 때 고버스를 사시든가 하시고, 지금은 고버스 이런 거 레버리지 걸어서 하는 것들은 그다지 수익 안 나니까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이러다가 주가 빵 튀면은 그냥 바로 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뭔가를 하려고 또는 정상적인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막 뻥튀기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대신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거래가 조금 줄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아마도 발발 떨고 있겠죠. 왜냐면 개인들의 거래량이 자꾸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뭐 작년에 이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또 이게 그 연초, 작년 연말 이럴 때 보면은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사들였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증권사에서 이자 비용만 뭐 1조 원을 받았네, 어쩌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네, 그리고 뭐 파티를 지들끼리 막 하고 있는데 도움된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네, 도움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증권사만 배가 불렀지, 뭐 개인들이 돈을 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증권사에서 전망들도 리포트도 이거 전부 다 개인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지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혹할 만한 그런 내용들 증권사에서 많이 제공을 했죠. 뉴스도 그렇고요,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거 봐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네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넘어가서 주식도 시작하셨다면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지금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거래 비중 살펴보게 되면 지금 평균 62.5% 정도 된답니다. 많이 줄은 포인트예요. 지금은 이제 뭐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의 근 한 달간 거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1월 같은 데 비교해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올 1월 달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26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7월 달에는 13조 원에 그쳤답니다. 네. 지금 8월 달에는 14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비슷하죠. 7월 달, 8월 달. 근데 원래 7, 8월 달에는 이게 조금 줄어요. 조금 주는 게 맞긴 맞는데 26조 대비해서 13조, 14조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해요. 연초에 이제 훅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수익이 계속 났어 봐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에다 왕창 집어넣었는데, 대형주에다 왕창, LG화학 이런 거 왕창 집어넣고 막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쭉 떨어졌으니까 물려있는데 뭐 거기다 계속 물타기도 한도가 있잖아요. 물타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사고 할 수가 없겠죠. 뭐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려있는 거 말고도 여유 자금으로 또 뭐 급등주 따라가가지고 또 물렸는지 산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뭐 단지 휴가철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휴가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데 반면에 주목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대기 자금이 좀 많아요. 예탁금이 지금 60조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공모주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냥 대기 자금이 많다.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릴래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다릴래요. 이렇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다. 그럼 시장이 바닥을 잡기 시작하면 이게 쭉 빨려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탁금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게 실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많이 오른 주식만 조심하시면 괜찮고요.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개인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가가 절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계속 개인들을 이제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외국인들 어쩌고해서 팔아먹고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시장의 어떤 주인이야 봐야 돼요. 가장 금액이 많아요. 가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얘네들을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거 지들이 집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용해 먹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혼난다고. 개인들이 안 사버리면 지들이 뭐 무슨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 새끼들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냥 적당히 해야지 개인들도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물론 손실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익도 내고 손실도 보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타고 가야지. 지들만 그렇게 다 처먹겠다고 그냥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진짜 배탈 나가지고 장염이나 걸려라 이 토마스 자식들. 아무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요, 약간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자꾸만 뭔가 퍼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특정한 어떤 뉴스나 뭐 재료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올려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내가 나는 괜찮겠지, 이번은 괜찮겠지, 이거는 진짜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홀랑 물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얘기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한 6개월 반년 넘게 똑같은 얘기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뭐 잔소리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꺾이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동반 급락 이유가 디램 반도체 때문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이거 어디서 좀 디램 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네, 마네, 그딴 소리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원에, 지금 78,500원. 이거 지지에서 다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이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105,500원. 야, 이거 10만원도 만약에 깨지면은 일단은 매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초반에 한번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걸렸어요. 대신에 그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정말 발가락 하나 정도만 이렇게 살짝 넣는 정도로 걸어놨었는데 매매가 안 걸렸고,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어제 뭐 매도한 그 금액들 보면은 뭐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아먹었다는 거. 누가요? 외국인들이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건데, 예전에는 제가 한번 시황에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야, 이제 팔고 나와, 이 자식들아. 토마스, 제임스, 니들 수익 많이 내는데 그만 팔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수익을 조금만 내도 괜찮은데, 수익을 뭐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저점에 샀잖아요. 거의 저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샀으니까 수익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한 50%, 하이닉스 뭐 40, 50%, 60% 많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팔아먹고 나와야지 되는데, 야, 나와 그랬더니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또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올 초에서부터 계속 팔아먹고 있는 상황들 보면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죠. 제가 그거 분명 말씀드렸어요. 많이 팔고 조금 사서 다시 올려놓고 원하는 가격이면 또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또 사가지고 또 올려놓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치점이 되면은 팡 하고 터트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공매도하고 붙어먹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매도는 이제 우리가 뭐 너 때문입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랑 붙어 먹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들이 대량으로 갖다 물량을 집어 던지는 시기가 분명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명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명분을 지금 이렇게 해준 거지. 아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운데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매도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명분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좀, 네. 너무 속보이지 않냐 이거죠. 디램 가격 올라간다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갔니?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연초부터 떨어져 왔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자, 3분기 지나서 4분기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베팅을 또 해야 된다.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고 지금 상황 보면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보니까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네. 반도체 지수 좀 빠졌구나. 얘네 때문이었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네한테 억울하게 이유를 갖다 붙입니까? 이거 지금 외국인이 팔아먹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디램 가격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죠? 요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괜찮단 말이죠. 뭐 반도체 지수 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램 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기관은 좀 덜 팔았나요? 어쨌든 외국 놈들이 다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외국 놈들한테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열받네. 나 또 흥분하려고 그랬어 아침부터.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거 외국 놈들한테 다 그거를 뺏겼다고 하는 건 외국 놈들 입에다가 그냥 마시는 거 다 쳐넣어주고요. 개인들한테는 그거 다 뺏어가지고 이게 뭐 완전 나쁜 거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 게 언제부터 나타나요? 대형주들은 쉽게 못 가지고 논다 그랬죠? 물론 지수를 위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징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좋다고 계속 그냥 막 푸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요? 뭐 그 다음에 뉴스 언론부터 전부 다 조장하는 거죠. 이제 와서 들으니까 소름 돋죠. 그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 왜요? 내가 눈 맞고 귀 맞고 이렇게 한 거 몰라 나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들었을까? 꼭 지나고 나면 그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미 뭐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뭐 버스가 다시 후진에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 다음에 돌아올 벤츠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일단 물렸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만큼 쿵 하고 떨어졌는데, 이제는 변동성이 더 커졌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찔러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찔러봤다가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보면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이젠 조심해야 될 게 아니죠. 그냥,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냥 뉴스에만 충실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락 이유, 하이닉스 하락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놈들이 참아왔던, 숨겨왔던 지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잘 짜셔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수를 약간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지수나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온 것은 없었어요. 시장보다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수 또는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타기. 네, 뭐 그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니까 다른 쪽을 매수해서 지수를 받쳐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보시고요. 오늘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팔아치워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하이닉스 쪽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커브를 틀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5%씩 빠진다 그러면 그때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빼지 못합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이닉스가 올라오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 바이오도 그랬고,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NC소프트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더 앞서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합니다. 물가지표가 안도감을 주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보니까 B2도 감소하고 있고 고버스를 담고 있다. B2가 감소되는 건 괜찮은 소식인데 고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약간 이건 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자꾸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토마스하고 제임스하고 로버트까지 가세해가지고 많이 팔아서 떨어진 겁니다. D램 가격 됐다고요. 됐다고 전달해 주시고요. 그냥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들이 팔아먹기 위한 핑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매도와 결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심증만 있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공매도는 결탁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그냥 그럴 것 같아 라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읽는 눈은 필수이다. 누가 뭐래도 돈이 흐를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인 것이다. 그러자면 앞날을 내다봐야 되는데 고무적인 건 미래를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힌트는 바로 지금에 있기 때문이다. 야, 이거 무슨 철학이냐? 네, 철학책을 읽고 있는 줄 알았네. 야, 지금의 힌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그러면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대응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함께, 또 어려운 시기지만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네, 어떻게 물이 엎질러진 건 어떡하겠습니까? 물 엎질러서 그거 막 가지고 막 그냥 아쉬워해봤자지 네, 그릇 안 깨만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릇만 있으면 다시 담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잘 버티면서 또 이겨내는 장세. 또 괜찮아요. 주식하면서 물리는 건 아무 때나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주식하면서 안 물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욕심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렸어. 괜찮아요. 수익 내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겨냅시다.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